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울산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경제 편익 용역을 실시한 결과 500병상 규모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공공의료원 설립이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울산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2만 명이 넘는 울산 시민들이 울산 의료원 설립을 염원하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울산시는 설립 입지와 규모, 운영 방안과 경제성 등을 담은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 결과 편익 비용값이 400병상은 0.929, 500병상은 1.122로 500병상이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익 비용값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역 보고에 의하면 울산 의료원 설립은 500병상에서 1.12로 500병상에서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중간 이상입니다. 울산의료원은 북구 창평동에 연면적 5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22개 진료 과목에 87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중으로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시에만 해도 민간병원이나 타시도 공공병원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는 울산 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가 꼭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건립을 의료복지 분야 대선 공약으로 선정했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제2명촌교 건설 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은 제2명촌교 건설 사업의 재정사업 평가위 심의를 통과해 KDI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를 앞두게 됐다며 KDI 조사를 통과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2명촌교는 남구 삼산동과 중구 반구동을 잇는 울산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역점 사업인 만큼 예타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청이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울산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구 컨벤션에서 울산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와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공항시설법에 명시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내년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조직위원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와 보훈장애인 분야, 종교단체 분야로 나눠 24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울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어제 위촉식에서는 송철호 시장과 조직위원들이 성공적인 체전을 기원하는 응원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희망 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3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의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수혜업체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어제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당 5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울산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 외에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금 부담 경감 등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영남 알프스 9개 산을 완등하면 기념 은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은하를 받기 위해서 등산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명인은 물론 4살 어린아이부터 80대 등산객까지 완등에 성공했는데 올해 준비한 은화 3만 개가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은빛 물결이 찰랑이는 간헐제 억새평원. 이른 아침부터 영남 알프스를 찾은 등산객들이 눈에 띕니다. 동생은 구봉 다 완등을 했고 저는 이제 동생이 이렇게 갔다 와서 보여주는 인증샷이나 이런 거 보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지금 시작한 지 4개 정도 탔고 소장할 수 있는 가치가 좀 있으니까 일석삼조 효과인 것 같아요. 30분가량 더 올라가면 만나는 간헐산 정상. 저마다 정상을 알리는 표지석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해발 1069m 간헐산 정상입니다. 이렇게 영남 알프스 9개 산 정상 표지석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기념 은하를 주는데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 이시영 씨도 자신의 SNS에 구봉 완등 인증샷을 올려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걸 준다니까 사람들이 더 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도전하는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영남 알프스 9개 산에 오른 최연소 완등자는 4살 어린이, 최고령 완등자는 87살입니다. 3대가 모두 구봉 완등에 도전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예, 저희랑 애들은 구봉을 완등을 했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8개 산을 올라갔고 지금 1개 남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서 구봉을 완등할 계획입니다.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제작된 기념은하 3만 개도 조만간 소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재빨리 소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5,000개 가량 남아 있고요. 11월 중순쯤에는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덤으로 기념은하까지. 여기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영남 알프스를 찾는 등산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알프스 시네마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를 오늘부터 단돈 1,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관람료는 알프스 시네마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료 할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늘 개봉되는 영화부터 단돈 1,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관람료는 온라인 예약과 현장에서 1인당 4장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취소 위기에 처했던 마두이 축제가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마두이 축제 추진위는 어제 올해 3차 마두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마두이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해 주민 참여와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축제를 축소해서라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위는 마두이 큰줄 당기기는 인파 밀집을 우려해 진행하지 않고 500명 이하로 참가자를 모집해 오는 20일 시가 행진을 펼칠 계획이며 행사 기간 동안 동원에서 한복 패션쇼와 소리 경연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6일부터 전하체육센터 등 동구 주요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동구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탁구와 요트, 파크 골프 등 24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18년 잠정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대회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돌파하며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월 3.5%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기록됐으며
특히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27.3% 올라 2008년 8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불법 폐기물 수천 톤을 처리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 2곳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에 각 벌금 500만 원을,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에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 삼동면에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광재료 폐기물 5,000톤가량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B씨 역시 울주군 삼동면과 서생면에서 폐기물 1,500여 톤을 성토재로 사용해 울주군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을 전량 회수하라는 명령을 2차례나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어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울산시가 어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내년 수명이 끝나는 동해 가스전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최근 산업통상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종 어민 반발을 이유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허가를 보류한 겁니다. 첫 번째 인허가 과정부터 문제가 생기자 울산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줄곧 사업을 반대하던 어업인 대책위원회와 상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앞으로 어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상풍력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우선 사업이 시작되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선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선례 이상의 보상을 저는 할 길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어민대책위에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2,500명의 어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책위는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분열되어 있는 어민들을 한데 모으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늘 계기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 대책위에서도 시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아닌 부분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만 이번 협약이 분열되어 있는 어민을 한데 묶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긴 아직 이릅니다. 협약을 맺은 대책위에서조차 일부 어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탓입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 어민단체 3곳 중 한 곳은 협의체 참여에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자금, 상생자금 70억을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 개발사들과 상생협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어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중재자로서 사업 시작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5일 해외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2021 해외 석박사 채용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해외 우수인재 채용을 통해 선발된 직원과 채용 담당자들과의 화상 연결을 통한 라이브 토크쇼로 구성되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기업 문화, 현대차의 미래 비전과 인재상 등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접속한 라이브 설명회 참가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현대차와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차장과 도서관이 한 건물에 들어서는 중구 남해동 공영주차장 복합건물 건립 기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남해동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은 중구청이 4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며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일반 열람실 등을 갖춘 도서관이 들어서고 2층부터 4층까지는 7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건립됩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남해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이 일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18일에 치러질 2022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울산 출신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강채영, 이다민, 이혜인 선수의 수험생 응원 영상을 제작해 교육청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국가대표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이 시합 전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또 깜짝 출연자로 등장한 노우키 울산교육감은 교직원을 대표해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부구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구청이 직원과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업무 개선 방안 회의를 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북구청은 내년부터 정기 인사 이후 구청장과 직원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는 등 인사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여간 중구 태화 사거리 일대의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울산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인해 중구 태화시장 입구에서 태화로 사거리까지 290m 구간이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공사인 만큼 주민과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